안녕하세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전문 학습 튜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피 단열 설계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마스터키를 배웁니다. 복잡한 표나 수식을 억지로 외우느라 많이 지치고 힘드셨죠? 가장 중요한 숫자 0.150에 얽힌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초보자분들도 직관적인 3D 그래픽을 통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1초 만에 정답을 찾는 확실한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하겠습니다. 자, 동차 합격을 향해 저와 함께 기분 좋게 출발해 볼까요? 대한민국 기후대 4분화를 보실 텐데요. 강원도라고 무조건 가장 추운 건 아닙니다. 가장 혹독한 잣대를 적용하는 중부 1지역에는 파주, 연천, 영서지방 등이 속하죠. 중요, 여기서 기출함정. 속초와 강릉은 바닷가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1지역이 아니라 덜 추운 중부 2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출제위원들이 강원도라는 지명으로 낚시를 자주 하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후에 따라 건물에 입히는 패딩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점만 직관적으로 기억하세요. 눈에 쏙쏙 들어오는 지도를 통해 지역 구분을 확실히 각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화면에 아주 거대하게 빛나는 숫자 하나가 보이시죠? 중부 1지역 공동주택 거실 외벽과 최상층 지붕의 열 관리율은 0.150 이하입니다. 이 수치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에 버금가는 아주 강력하고 깐깐한 규제입니다. 이 마지노선 수치가 커지는 순간 방 안의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술술 새어나가게 되죠. 복잡한 법규표를 모두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 0.150이라는 숫자표를 뇌리에 새겨주세요. 이 기준점 하나만 꽉 잡고 있어도 1차 필기와 2차 실기에서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숫자가 지역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날씨가 덜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이 입는 패딩 두께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가장 추운 중부 1지역 외벽이 0.150이었다면 중부 2지역에는 0.170으로 살짝 완화되죠. 그리고 더 따뜻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0.200으로 기준이 한층 더 넉넉해집니다. 중요한 것,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열이 조금 더 통과해도 허가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위로 열이 가장 많이 뺏기는 지붕은 예외입니다. 중부 2지역이라도 지붕만큼은 중부 1지역과 똑같이 0.150으로 깐깐하게 막아야 합니다. 기후가 온화해질수록 열관료율 수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원리를 꼭 이해하세요. 건물의 열이 가장 많이 도망가는 아킬레스건은 바로 창문입니다. 창호의 단열 성능을 결정짓는 6가지 핵심 방어선 변수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번, 창틀의 재질. 2번, 열교 차단제 유무. 3번, 유리 사이 공기층의 두께. 4번, 공기층을 몇 겹으로 했는지, 개수. 5번, 마법의 로이 코팅 여부. 마지막 6번, 공기층에 비활성 가스를 주입했는지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6가지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창문의 단열 점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평가사 시험 단골 서술형 문제이니 이 6대 변수 리스트를 꼭 눈도장 찍어두세요. 튼튼한 알루미늄 창틀은 열 전도율이 230이나 되어서 방 안의 열기를 쫙쫙 빨아냅니다. 이렇게 창틀을 타고 열이 새는 열교, 서멀 브릿지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프레임 중간을 싹둑 자르고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아미드 단열바를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단열재로 완벽히 절단해주면 열전도율이 0.25로 무려 1000분의 1이나 감소하죠. 애초에 열전도율이 0.1에서 0.3 수준으로 매우 낮은 PVC나 목재 창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열이 안 되는 금속 프레임에는 단열바 삽입이 필수라는 점, 실무에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열이 도망가는 길목을 뚝 끊어버리는 이 쾌감 넘치는 원리를 기억해주세요. 유리창 2장 사이의 빈 공간, 즉 중공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는 유리보다 50배나 뛰어난 천연 단열재라 이 공간이 두꺼워질수록 단열이 잘 됩니다. 6mm, 12mm를 거쳐 보통 16mm 두께일 때 단열 효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맹신은 금물.
두께가 20mm를 초과하면 치명적인 함정이 생깁니다. 공간이 너무 넓어지면 안에서 공기가 뱅글뱅글 도는 대류 현상이 발생해버리거든요. 오히려 멈춰 있어야 할 공기가 열을 실어 나르며 단열 성능을 깎아먹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넓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대류가 생기지 않는 최적 두께 유지가 핵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1차 객관식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킬러 낚시 지문입니다. 유리 사이에 아르곤 같은 비활성 가스를 넣으면 무엇을 막을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반면 유리에 얇은 은을 바르는 로이 코팅은 전자기파 형태의 복사열을 튕겨냅니다. 중요! 출제위원은 아르곤 가스로 복사열 전달을 억제한다고 거짓말을 자주 칩니다. 비활성 가스는 무거워서 열의 전도를 억제하고 로이 코팅은 거울처럼 복사를 억제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만 명확하게 크로스 체크하시면 1초 만에 오답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그림의 화살표가 튕겨나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 캡처해두세요. 또 다른 단골 기출, SHGC, 즉 태양열 획득 계수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봅시다. SHGC가 클수록 패시브 난방에 효과적이다? 정답은 아주 시원하게 오, 맞다입니다. SHGC 수치가 크다는 건 바깥의 공짜 태양열이 실내로 쑥쑥 잘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겨울철에 보일러를 덜 틀고 햇빛만으로 방을 데우는 패시브 난방 입장에서는 최고죠. 태양열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스펙입니다. 어려운 약어에 쫄지 마시고 숫자가 크면 햇빛이 잘 든다 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자연의 공짜 에너지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패시브 설계의 기본 원리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모두 모아 창호 단열 스펙 종합 랭킹을 매겨보겠습니다. 5위 일반 복층창부터 4위 아르곤 주입창까지는 스펙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3위 로이 코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단열 성능이 파괴적으로 급상승하죠. 기억하세요. 가스 주입보다 로이 코팅이 단열에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영광의 1위 현존 최강 스펙은 바로 유리가 3장 겹친 소프트 코팅 3중창입니다. 복사열을 완벽히 차단하는 코팅 기술이 창문 단열의 진짜 지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랭킹의 계단 오르기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어떤 비교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인 열관류율 0.150을 통과하기 위해 단열재를 얼마나 두껍게 써야 할까요? 중부 1지역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쓰면 두께 220mm로 방어 허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살짝 낮은 나등급을 쓰면 무려 255mm로 두껍게 보상 시공해야만 하죠. 반면 덜 추운 중부 2지역은 가등급 기준 190mm만 붙여도 통과가 됩니다. 중부 1지역 대비 무려 30mm나 얇게 시공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성과 건축비 절감을 확보하죠. 기후가 따뜻해질수록 단열재 뚱뚱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이 멋진 역학관계를 이해하세요. 현장에서 자재 물량을 산출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꿀팁입니다. 벽이나 지붕뿐만 아니라 보일러 배관이 깔라는 아파트 층간 바닥도 단열이 필수입니다. 비싼 가스비 내고 데운 내 집 방바닥 열기가 아래층 천장으로 다 새어나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난방 배관 바로 밑에 가등급 단열재를 30mm 이상 의무적으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밟아도 잘 안 꺼지고 습기에도 강한 핑크색 압출법 보온판 XPS를 주로 사용하죠. 콘크리트 바닥을 타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는 열 손실을 바닥에서부터 철통 방어하는 겁니다. 내 집 에너지는 내 공간에만 오롯이 가두는 꼼꼼한 에너지 설계의 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닥 단열 디테일, 2차 실기 도면에서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랍니다. 단열재의 가나다라 등급표. 이 계급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밀도나 두께? 아닙니다. 오직 20도 기준 열전도율 테스트 결과 하나로만 판가름납니다. 중요. 실무자라면 무조건 암기해야 할 마법의 숫자. 가등급 커트라인은 0.034 이하입니다. 0.034W/m2K 이하로 열이 아주 조금만 통과해야 영광의 가등급 타이틀을 달 수 있죠.
이 수치는 1차 필기부터 2차 도면 해석까지 툭 하면 튀어나오니 꼭 머릿속에 저장해두세요. 복잡한 요소 없이 오직 열이 얼마나 안 통하느냐라는 열전도율 외길승부라는 점 잊지 마세요. 숫자 하나만 기억해도 과락을 피할 수 있는 효자 파트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단열재 라이벌, 압출법과 비드법의 진검승부입니다. 핑크색 보드인 압출법, XPS는 조직이 아주 치밀해서 물을 튕겨내는 완벽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바닥에 적용하기 최적인 만능 가등급 자재죠. 반면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뭉친 비드법 2종, EPS는 하얀색이 아니라 까만 흑연이 섞여 회색입니다. 이 흑연 성분이 붉은 복사열을 거울처럼 튕겨내서 비드법인데도 당당히 가등급 성능을 획득했죠. 부위에 따라 물에 강한 XPS를 쓸지 복사열을 잡는 흑연 스티로폼을 쓸지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의 몫입니다. 자재의 특성을 명확히 알아야 설계 도면의 오류를 짚어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이 발주할 때 100% 헷갈리는 비드법 호수의 역설을 알려드릴게요. 1호, 2호, 3호, 4호 중에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걸까요? 클수록 좋은 걸까요? 중요. 정답은 단열재 호수 숫자가 작을수록 속이 꽉 찬 비싼 고밀도 제품입니다. 1호는 1제곱미터 큐브 안에 알갱이 원료가 30kg이나 꽉꽉 농축되어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4호는 15kg밖에 안 들어가서 헐렁헐렁하니 공기가 유동하며 열을 다 뺏겨버리죠. 밀도가 높아 빽빽할수록 공기 이동을 막아 단열이 훌륭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마스터키들로 여러분 모두 시험장과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시길 응원합니다.